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또 새로운 변이에 의해서 코로나 감염된 어떤 우리 인간의 인체의 어떤 증세처럼 주식시장도 감염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한 1.4%, 코스닥도 빠졌습니다. 외국인도 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홍콩하고 일본도 빠졌습니다. 일본은 참 신기하죠. 지금 감염자 수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큰 경제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얘네들이 지금 검사를 안 하는 건지 중국도 코로나 감염자가 없죠. 신기하죠. 자기네들이 시작해서 그렇게 퍼뜨려 놓고는 이제 없답니다. 근데 마스크 계속 끼고 다녀요. 죽는 아이들은 죽는 거고, 그냥 정부는 정부대로, 공산당 정부는 정부대로 거짓 프레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젠다 세팅이죠. 지난번 얘기 드렸던 언론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문제 없어, 우리나라는 괜찮아 라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냥 색안경 낀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게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실을 다 밝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많이 칭찬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과정에서도 다행히 셀트리온이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계약 공시가 가지는 의미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의 국가의 해외 판권을 가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의 중책을 맡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과 계약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지난번 분식회계의 어떤 논쟁의 쟁점이었던 것도 맞지만 이게 또 이렇게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어? 라고 또 재무제표상으로 감사 10년 동안 감사받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일단은 잠정 결론이 난 상태고, 그래서 감사보고서도 항상 적정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걸고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3년 동안 수면 아래 있던 것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또 마찬가지 아젠다 세팅이 된 거죠. 그렇죠? 언론사에서 아젠다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너 지금 안 좋은 회사야, 너 쓰레기 회사야, 너 분식회계 회사야, 뭐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올라가다가 밀렸습니다. 4.5%까지 올라가다가 이 회사 지금 분식 걸려있어,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해,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팔았고 누가 샀느냐 이건 거든요. 아니면 자장을 한 것이냐, 아니면 통정을 한 것이냐, 무엇이냐 이거죠. 유럽 승인 났을 때 이만큼 2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1만원 왔고, 다시 이제 유럽 계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겠죠. 이렇게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니까 여기 산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수익 났으니까 팔고 나오자 라고 생각하고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매매 어떤 기술을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하고 모의 투자도 해보고 실제 투자도 해보고 자문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20년을 살아왔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을 언제 샀냐면,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는데, 이 책이 출판일이 언제냐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초판일이 제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1판 5세 발행인 게 2006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며칠?
2021년이죠. 와이구야, 15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매일 10,000번의 퍼팅 연습처럼 반복 공부한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캔들, 지금 보시면 이 캔들 있죠? 오늘 양봉입니다. 양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네. 음봉이고 캔들이고 거래량이 있고, 이 캔들을 만든 창시자예요. 사케타. 지방에 있는 혼마라는 어떤 뭐 부유층이죠. 네. 굉장히 뭐 상인 거래 상인인데, 이 사람이 쌀을 거래하면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 기록을 매일같이 가격이, 오늘도 뭐 쌀을 한 섬의 거래 가격이 시작 아침에 이제 그 거래소 시장이 열렸습니다. 얼마 시작했죠? 네, 20만 9천 원에 시작했어요. 자, 20만 9천 원에 시작했는데 장중에 최저가는 20만 8천 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씨, 왜 떨어졌지?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갑자기 뭐가 번쩍번쩍 하더니 21만 8,50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거래소가 이제 모든 거래가 이제 끝났습니다. 3시 30분에. 그러고 보니까 21만 4천원에 끝이 났어요. 아, 이 기록을 뭔가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캔들이라는 거죠. 시가와 종가와 최고가와 최저가를 그림화 시킨 게, 이 도식화 시킨 게 바로 이 캔들 차트라는 거고, 이 캔들 하나가 오늘 아침 시작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는 붉은색, 양의 기운, 우리 동양은 양의 기운이 빨간색이니까요. 태양, 양봉, 그 다음에 반대로 아침보다 어제는 아침에 시작을 21만 1,500원 시작했는데 장이 끝나 보니까 20만 9천원 떨어졌더라. 뭔가 기운이 약해, 음음해, 음침해, 어두워, 음봉. 그게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 풍마홍대의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케타 전법, 뭐 N자형 파동, 뭐 3사형, 3본형,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뭐 오만 것들에 대한 전법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한 거죠. 뭐 천정, 삼천, 삼산, 뭐 마음가짐, 뭐 투자의 철학, 이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가다듬는 거죠. 예, 뭐 프로 골프 선수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네요. 상위 20% 골프 선수들과 상위 120% 골프 선수의 차이는 2타 차. 예. 그 작은 2타, 겨우 2타 차인데, 예. 연봉은 수백만 달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미 골프의 경지에 다다른 프로 골프 선수조차도 퍼팅 연습을 수백만씩 하고, 그렇게 해도 또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20년 동안 잠을 하고 매매를 하고 전업도 하고 해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이 책을 지금 15년째 사서 들고 있으면서 10번 가까이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읽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이 접어놓은 부분 또 적고 보고 그리고 쓰고 다 했는데, 또 지금 다시 읽으면 또 새롭다는 거죠. 오늘 읽으면 오늘 또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년 전에 읽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자문업의 어떤 초년생이었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경험이 이 책과 어떤 합의, 뭔가 어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어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워요. 와, 내가 이 책을 정말 읽었던 책이 맞나? 1년 지나서 읽으면 또 새로운 책이 됩니다. 그게 참 저도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단어 하나가 느끼는 임팩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금 이 센트리온을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잘 매매를, 거래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공시를 냈으며, 왜 지금 최근에 이런
분식회계란 플레임이 씌워졌으며 왜 최근에 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했으며 지금 이 코로나 이 국면에서 레키노나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올 건데 유럽 승인이 됐는데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졌으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1000번씩 10,000번씩 하는 거죠. 그에 대한 결론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 지금은 매수 기회다. 굉장히 큰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중간 점검했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홀딩 유지해야 되고 최근에 21과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도 지금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단기로 트레이딩 하다가는 갑작스러운 공시 때문에 갭 상승해버리면 영원히 주식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갖다가 보면. 그래서 좀 일단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계속 홀딩을 좀 유지해 나가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뭐 다음 주에 계약 공시가 안 나와서 21만 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률적으로 또 새로운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그렇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약이 바로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어차피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니까 어느 쪽이 더 높을지, 그러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되겠죠. 낮을 때 베팅하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주말간에도 또 이 책을 제가 또 집에 들고 가서 한번 다시 읽었던 책이지만 또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공부도 하고 있고 블록체인 공부도 하고 있고 NFT도 공부하고 있고 계속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 또한 제가 프로페셔널,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상위 2% 안에 들기 위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백조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물량을 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행동해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뭘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요거입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 페달을 굴려야 된다는 거죠. 네.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예. 좋죠.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난 다 알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그 다 알고 있어 라는 말을 한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알긴 뭘 알아. 매일같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재무제표 알아, 뭐 매출 알아, 계약 알아, 지금 공장 어디 있는지 알아, 공장에서 직원 누군지 알아, 다 뭐 절대 알 수 없어. 서정예상도 할 겁니다. 근데 뭐 누가 뭐 지금 내가 많이 샀으니까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많이 사면 많이 아는 겁니까? 난 셀트리온 10만 주 갖고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셀트리온 10만 주 갖고 있으면 셀트리온 잘 알고 있는 겁니까? 누구보다 나 10년 투자했어. 그럼 잘 알고 있는 겁니까?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이제 떨어질 거야. 그런 어설픈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제 올라갈 거야. 그건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공부해야죠. 계속 공부해야지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구나. 조금 불안해지고 있구나. 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좋지 않겠구나 라고 한 10cm 정도 앞을 내다본다면 훌륭한 사람이, 주식 투자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앞으로 평생 월요일날 주가 단 500원도 어떻게 될지 가격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셀트리온 주가가 21만 4천원에 끝날지 21만 4,500원에 끝날지 21만 3,500원에 끝날지 모릅니다. 이 호가 하나도 제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혹시 호가 하나 예측하실 수 있는 분 아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전 재산을 다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맞추는 거 말고 매일같이 맞춰야 됩니다. 매일같이. 없겠죠 당연히. 세상에 서정진 회장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한동안 엄청 끌려갔죠. 뭐 주가 조작했다고. 주가 조작은 무슨 주가 조작해? 주가 조작 잘 안 됩니다. 주가 조작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영진 회장이 뭐 미친 듯이 사봤자 주가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면 안 올라갑니다. 그것 또한 뜻대로 안 되는 게 주가 조작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자. 자, 차분히 우리는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R&D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도 엊그제도 셀트리온이 R&D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자꾸 그 주주연대 멍청한 주주연대가 뭐 자사주 매입해라, 배당주라 이런 엉뚱한 막말을 일삼는 주주연대보다는 확실히 회사가 똑똑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기사는 뭐 아무튼 지금 정확하게 진짜 바로 찾아낼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뭐 운명이랄 것까지 없고 맨날 항상 제가 수급 체크할 때마다 장난을 좀 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작은 기대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일단은 외국인이 순매수에 좀 관점으로 매수를 좀 많이. 근데 이 순매수한 주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날 산 사람, 이날 산 사람들이 계속 사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왜? 계속 21만원대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순매수자는 A라는 자가 17만 주 산 거고 매도자는 B라는 사람이 9만 주 계속 판 거죠. 그럼 완전 손바뀜이거든요. 근데 A가 사고 팔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중요합니다. A와 B가 주고받고 있어야 되고 B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절하는 사람이고 A는 신규 투자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된다면 앞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연기금이 오늘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멍충이 연기금 몇몇 투자자들은 오늘도 팔았다. 전제까지 파나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팔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멍충이 연기금들이 이제 뱅간히 팔았네요. 이제 많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새롭게 연기금, 이쪽 연기금인지 저쪽 연기금인지 연기금 투자자도 20개 기간, 뭐 10개 기간에게 계속 돈을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한 자금 중에서 10등까지만 다시 돈을 주거나 1등에겐 더 많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운용 수수료에 대한 운용 피에 대해서, 자본 피에 대해서 더 많이 제공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좋은 쪽에 많이 줍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증권사에서 돈을 많이 번 돈으로 자기 계좌로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개인들, 셀지는 뭐 그냥 회사가 조그마니까 그렇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두둥. 그렇죠. 지금 공매도는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21일과 22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세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네요. 여기도 이날은 뭐 거의 뭐 22 이상에서 23에서 떨어뜨리면서 이날 공매도의 주체가 비슷했던 것 같고,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인간들 이쪽이겠죠. 그래. 오늘 좀 이상하더라.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독 물량이 뭔가 좀 계약 공시 나오고 나서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호가창이 좀 이상한데 올라가다가 자꾸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셀에는 EI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공매도 쪽이 18만 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들이 숏커버링이 들어와서 크게 한번 혼이 났으면 좋겠네요. 이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해외 계약 공시 나오면 또 이 공매도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폭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고 증시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도 좋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도 좀 잘 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릿고개 감자처럼 보릿고개 어떤 단비처럼 힘들지만 지금 가뭄의 단비처럼 뭔가 어떤 좋은 긍정의 힘의 요소가 되어서 다 증시도 좋아지고 세계 인류 평화도 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 죽을 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제 개똥 철학인데 죽을 때 10원짜리 한 장 안 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그냥 좋은 일도 해보고 나쁜 일도 해보고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좋다. 근데 어설프게 뭐 주식에서 망했다, 코인에서 빚났다 이런 따위로 인생의 경험 그 한 경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멍청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만큼 멍청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멍청한데 더 멍청한 짓을 하는 거니까 그거 했다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주말 정말 행복한 내 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한 주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뭘 하든지 축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뛰어놀든 맛있는 걸 먹든 술을 마시든 그냥 행복한 것만 생각하세요. 불행한 거 그건 개나 주세요. 개나 그거 생각한다고 해서 이번 주말이 뭐 다시 그 불행했던 일을 24시간 48시간 동안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행복한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뒤로 밀어두십시오. 긍정의 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